자,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전성화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뇌과학이 말하는 최고의 공부법 2부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뇌가 오래 기억하는 것과 단기간 기억하는 원리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도움이 될 공부법을 9가지로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죠.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공부법도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법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으라는 조언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공부법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학습 스타일을 구분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리학자 리차드 라이딩은 이들을 간단히 2가지 축으로 설명합니다. 학습 스타일을 구분하는 한 가지 축은 언어형과 이미지형입니다. 언어형의 사람들은 공부할 때 말로 듣거나 글로 읽는 것을 좋아하고, 이미지형의 사람들은 반대로 그림을 보는 쪽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축은 분석형, 아날라이틱과 종합형, 홀리스트입니다. 분석형은 말 그대로 개념을 나누어 분석적으로 생각하길 좋아하고, 종합형은 큰 틀에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2가지 축으로 분류를 하지만 언어 분석형, 언어 종합형, 이미지 분석형, 이미지 종합형 등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흔히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무슨 비법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에게는 효과적인 공부법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적성 처치 상호작용, Aptitude Treatment Instruction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적성이란 선천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된 능력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공부 잘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뇌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해 한 번에 한 가지 정보만을 입력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동시에 입력되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기억이 견고하게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 내용을 이해하면서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뇌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단순 암기 때보다 더 많은 신경회로가 동원되고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회로는 더욱 굵어지고 그물망은 복잡해지죠. 한 번에 한 가지씩 시간을 주고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렬한 기억, 중요한 기억, 그리고 반복, 이 3가지가 장기 기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공부한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거나 아주 중요했다면 단번에 장기 기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부한 내용은 이렇게 저장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반복입니다. 복습 전략은 7730 법칙을 따르면 좋습니다. 7시간 이내, 7일 이내, 30일 이내, 이렇게 3번 이상 복습하면 가장 효과적이죠. 복습할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습득한 지식을 자신이 직접 질문으로 바꾸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뇌는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신경세포 회로를 동원하면서 교신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요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읽고 들은 지식을 몇 줄로 요약해보는 것이 전체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된 지식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이 저장된 신경세포를 동원해 서로 비교해야 됩니다. 이 비교를 통해 더 중요한 지식이 선택되고 뇌 신경세포는 더욱더 활성화되죠.
기억력을 높이고 싶다면 감정 표현에 솔직해야 합니다. 감정을 자제하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으면 단기 기억력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 중추가 기억 중추인 해마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부자연스럽게 억제하면 소수의 신경세포만이 기억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해마는 전두엽에 있는 동기부여의 뇌를 활성화해 공부를 즐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즐거운 감정으로 공부하면 기억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는 신경세포 사이의 회로 연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게 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는 회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억제하죠. 낙관적인 사고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을 낮추고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을 높여서 이의 추진력도 높입니다. 소위 근자감이라고 부르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갖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정신과 존 레이티 교수는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을 통해 뇌가 운동화를 신어야, 다시 말해 운동을 해야 뇌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는 1교시 체육 시간을 늘리고 있죠.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자주 스트레칭이나 좋아하는 운동을 하세요. 음악을 듣거나 피부를 마사지하는 것도 대뇌를 맑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기 바로 전에 강렬한 자극이나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과 뇌를 흥분시켜 공부에 방해가 되므로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장기 기억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대뇌의 신경세포는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자극을 받으면 불응기가 와서 잘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불응기는 우리의 지친 대뇌 신경세포를 쉬게 하는 자기 방어 반응일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 저장하는 유용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자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대뇌 신경세포를 지치게 만들고 신경 전달 물질들을 고갈시켜 집중력도 떨어뜨립니다. 뇌는 잠을 자야만 하루 동안의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기억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는 잠잘 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재음미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뇌의 단백질 속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견고하게 저장됩니다. 사람은 수면 중에 체온이 1도 정도 내려가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뇌 활동도 떨어집니다. 뇌 활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면 중에 떨어진 체온을 올려야 하죠. 아침을 먹어야 체온을 올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력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현행 교육은 주로 입시와 관련 있는 좌뇌의 기억과 특성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양쪽 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려면 우뇌를 발달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오감 훈련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논리적인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시각, 목소리를 느끼고 청각,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통해 촉각,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요리도 훌륭한 오감 훈련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그림 그리기는 물론 거울에 비친 그림 따라 그리기, 그림 거꾸로 놓고 그리기, 도형 적기, 다양한 도형으로 그림 만들기 등은 우뇌가 주도하는 멋진 활동입니다. 우뇌 속도법도 소개할게요. 책을 읽을 때 문장 하나하나를 자세히 분석하지 마시고 시선을 한 문단이나 한 페이지 중앙에 두고 우뇌를 사용해 내용을 통합적으로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좌뇌를 이용해 천천히 내용을 분석하면서 읽으면 양쪽 뇌를 모두 사용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뇌과학 공부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